헬로 앨리스.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스며드는 아침. 어제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겹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날 있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어제와 똑같은 하루인데 유독 오늘따라 소파에만 눕고 싶고 사랑하는 손주가 놀아달라고 조르는데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예전에는 거뜬하게 해냈던 동네 한 바퀴 산책이 오늘은 왜 이리도 버겁게 느껴지는지. 설거지 한 번, 청소기 한 번 돌리는 사소한 일상조차 큰 산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아,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예전 같지 않네. 기력이 다 쇠했나. 이렇게 자책 섞인 한숨을 내쉬며 그저 세월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때로는 저 자신도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지긋지긋한 피로감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지혜로운 의사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활기찬 내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특히 갑작스러운 피로와 무기력의 진짜 원인 4가지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만큼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헬로 앨리스 가족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귀한 정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혈당의 롤러코스터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혹시 식사를 하고 나서 한두 시간쯤 지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경험을 자주 하십니까? 점심으로 국수나 빵을 먹고 난 오후 꾸벅꾸벅 졸다가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되면 오히려 허기가 지고 손이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현상, 즉 혈당 스파이크와 그 이후에 찾아오는 저혈당 쇼크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의 원인을 잠이나 스트레스에서만 찾으시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만드는 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만성 피로의 주범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란셋 한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혈당 변동을 겪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극심한 피로감과 기분 변화를 경험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나 빵, 흰쌀밥,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아주 빠르게 치솟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것처럼요.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췌장은 깜짝 놀라서 이 높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이 처리해버립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성 저혈당입니다. 우리 뇌와 신체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포도당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죠. 갑자기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우리 몸은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극심한 피로감, 졸음, 집중력 저하, 식은땀, 심할 경우 손떨림까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또다시 에너지를 갈구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달콤한 간식이나 음료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다시 혈당이 치솟고 또다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이 곤두박질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피로를 만드는 혈당 롤러코스터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는 겁니다. 밥이나 면부터 드시지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나물 반찬을 먼저 충분히 드셔보세요. 채소 속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그물망 역할을 해주어 뒤이어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 채소 먼저 식사법을 혈당 관리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식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국수나 라면 대신 메밀면이나 통밀 파스타로 바꿔보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 흡수가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셋째, 식후 15분 산책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소파에 눕지 마시고 집안을 서성이거나 아파트 복도를 걷는 등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식후의 가벼운 움직임은 우리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최고의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식사 후에 느껴지는 나른함과 피로감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 몸의 혈당이 보내는 신호는 아닐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지긋지긋한 피셔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당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몸이 무겁다면 우리는 두 번째 신호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몸을 잠식하는 만성 탈수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혹시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목마를 때 마신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5070세대는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뇌의 중추 기능이 점차 둔감해집니다. 즉,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목마르다는 신호를 제때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이 우리 몸은 서서히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 즉 만성 탈수에 빠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연구기관인 메이오 클리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단 1.5%의 수분만 부족해도 기분이 급격히 저하되고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며 인지 기능에 장애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5%는 아주 적은 양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피곤할까요? 그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약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해진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의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맑은 엔진 오일 대신 끈적한 꿀을 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 심장도 쉽게 지치고 이는 곧 전신적인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물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물이 부족하면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물이라는 필수 원료가 없으면 에너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뇌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의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미세하게 수축하면서 우리는 두통, 현기증, 그리고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머리가 멍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게 느껴지십니까?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에서 1리터에 가까운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기능을 깨우는 생명의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만성 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식적으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각각 한 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필요 수분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물 마시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예쁜 물병이나 물컵을 항상 채워두세요. 거실 테이블, 침대 옆, 주방 식탁 등 자주 머무는 공간에 물을 두면 무의식적으로라도 한 모금 더 마시게 됩니다. 셋째, 물을 맛있게 마시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맹물 마시기가 힘드시다면 레몬이나 오이 한 조각 혹은 허브잎 몇 개를 띄워보세요. 은은한 향이 물맛을 훨씬 좋게 만들어줍니다. 단, 커피나 녹차, 탄산음료, 주스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의 수분을 더 뺏어갈 수 있으니 이런 음료를 드셨다면 반드시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순수한 물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물 한 잔이 보약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시원한 물 한 잔을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한 잔의 물이 오늘 오후의 활력을 책임져 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혈당도 잡고 물도 충분히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힘이 없다면? 세 번째 원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근육 도둑,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혹시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을 보고 난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근육을 몸매를 만들거나 힘을 쓰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 최대의 에너지 공장이자 에너지 저장 창고입니다. 근육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 발전소가 수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담당합니다. 즉, 근육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 발전소가 많다는 뜻이고, 근육량이 적다는 것은 발전소의 수가 줄어들어 에너지 생산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노인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30대를 정점으로 매년 꾸준히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80대에는 젊은 시절 근육의 절반 가까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 SARCOPENIA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소모되는 최소한의 에너지 양인데,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똑같이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늘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둘째, 혈당 조절 능력이 악화됩니다. 앞서 첫 번째 신호에서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죠. 근육은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의 약 70%를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르면 근육이 이 포도당을 쏙쏙 가져가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근육이라는 창고가 작아지면 남아도는 포도당이 혈액 속을 떠돌다가 결국 지방으로 축적되고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육 부족이 만성 피로를 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신체 활동 능력이 저하됩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에 몸을 지탱해주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건 역시 근육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고,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다시 근육이 빠지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결국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만성 피로의 핵심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근육 도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입니다. 먼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필수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 고기를 기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매 끼니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기 적은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콩, 그릭 요거트 등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것이 근육 합성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들이 많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의자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살짝 굽혀 버티는 벽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하여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항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육에 약간의 부담을 주어야 근육은 내가 더 튼튼해져야 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23회, 20에서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헬로 앨리스 가족들, 근육은 최고의 노후 연금입니다. 오늘부터 내 몸의 근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탄탄한 근육은 우리를 피로감에서 해방시키고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챙겨 먹는 것 같은데도 우리 몸이 특정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네 번째 신호는 바로 핵심 영양소의 결핍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혹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며 종종 어지럽거나 입안이 허는 등의 증상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과정에 필수적인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도 만성 피로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비타민 B1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에너지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 곳곳에 신선한 산소 택배를 보내는 택배기사와 같습니다. 만약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건강한 적혈구를 충분히 만들 수 없게 되고 이는 거대 저가 구성 빈혈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혈구의 수가 줄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 결과 우리는 극심한 피로감, 쇠약감, 숨가쁨,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서 음식물에 포함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상당수가 비타민 B12 결핍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 약을 복용하시거나 위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흡수율이 더욱 낮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고기, 생선, 조개류, 계란, 우유 및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채식을 위주로 식사하시거나 소화 문제로 육류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은 결핍이 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이완 미네랄 또는 항스트레스 미네랄로 불리지만 에너지 대사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을 에너지 ATP로 전환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은 가동을 멈추거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줘도 점화 플러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만성 피로, 근육 경련이나 눈꺼풀 떨림, 불안감,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가공식품 섭취가 잦으며 토양의 미네랄 고갈 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그네슘 결핍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마그네슘 섭취 권장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에너지 영양소들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식단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를 위해서는 기름기가 적은 붉은 살코기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조개, 달걀 등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시금치와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 아몬드나 호박씨 같은 견과류 및 씨앗류, 콩류, 통곡물, 그리고 다크 초콜릿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찜을, 점심에는 현미밥과 시금치나물을, 저녁에는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을, 그리고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 두 가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넣어주면 반드시 좋은 에너지로 보답합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내 식단에 에너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지 꼭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오늘 우리는 갑작스러운 피로와 무기력, 뒤에 숨어있는 우리 몸의 4가지 중요한 위험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식사 후 찾아오는 피로의 주범, 혈당 롤러코스터를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며 식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갈증을 느끼지 못해도 우리 몸은 목마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부르는 만성 탈수를 막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자 저장고인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매 끼니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잘 먹는다고 생각해도 핵심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 결핍이 아닌지 식단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저 나이 탓이라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4가지 신호들을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우리 몸은 분명 놀라운 활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위 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요.